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바로 운동과 식단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신 의학 연구와 영양학적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생활습관, 그리고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당뇨 관리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뇨 관리를 위한 최신 운동법과 식단 가이드라인은 물론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음식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당뇨 관리에 있어서 식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혈당 수치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신 영양 및 식단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거르거나 폭식하게 되면 다음 식사 시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여 혈당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는 물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편식 없이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에 치우친 식단은 영양 결핍이나 과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채로운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보다는 탄수화물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대신 잡곡밥,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 빵, 통곡물 파스타와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에는 탄수화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설탕, 꿀, 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나 가공식품과 같은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므로 이러한 식품들은 최대한 피하거나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식이섬유 섭취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제4의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주세요. 다섯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 등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섭취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 음주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분이 많이 함유된 술에 막걸리, 과일맛 소주, 칵테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섭취할 경우 반드시 혈당 변화를 확인하며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식단들이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며 항염증 효과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하여 당뇨 환자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DASHDIETARY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 식단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개발된 식단이지만 저염, 저지방, 고칼륨, 고식이섬유 특징으로 인해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설탕 대신 알룰로스, 스테비아, 나한가와 같은 천연 유래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여 단맛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말티톨과 같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일부 인공 감미료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방법에도 효과적인 요령들이 있습니다. 접시 식사법을 활용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쉽고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름 23cm 정도의 접시를 기준으로 채소를 접시의 2분의 1, 단백질 식품 살코기, 생선, 두부 등을 4분의 1, 그리고 탄수화물 식품 잡곡밥, 통곡물, 빵 등을 나머지 4분의 1로 채워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면서 충분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여 식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식이섬유를 먼저 보충하고 그 다음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순서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서두르지 않고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그리고 모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므로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당뇨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체중 감소,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정신 건강 개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우리 몸의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 그리고 당뇨 합병증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중등도 강도 운동 중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최대 심박수의 5070% 수준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주 5회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번에 30분을 운동하기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 아령 운동, 밴드 운동, 맨몸 운동, 푸시업, 스쿼트 등처럼 근육에 저항을 주어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실시하며 각 세션마다
복부 등 팔, 다리 등 주요 근육군을 모두 포함하는 510가지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욱 효과적인 당뇨 관리가 가능합니다. 체력이 충분하고 운동 경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강도 인터벌 운동 HIIT 하이-인텐서티 인터벌 TRAI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HIIT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 또는 휴식을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운동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운동 전후 혈당을 반드시 측정하여 혈당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300mgdl 이상이거나 70mgdl 미만인 경우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케톤산증의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저혈당 쇼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혈당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좋습니다. 운동 중 어지러움, 식은땀, 손떨림, 공복감, 두통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사탕, 주스 등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항상 소량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간식을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당뇨 합병증을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뇨발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운동 전후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에도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눈 합병증이 있는 경우 눈에 압력을 가하는 고강도 근력 운동이나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보다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전 반드시 담당 의사 및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한 환자의 경우 식전, 식후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지만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분들은 저혈당 예방을 위해 식후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식후 12시간 이내에 운동하는 것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정보와 개인 맞춤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당뇨병 발병 자체를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외식,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통곡물, 신선한 채소, 과일 위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의 밀당 365, 삼성 헬스 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별 혈당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식단 내용, 운동량, 혈당 변화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리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담당 의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식단과 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합병증 유무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당뇨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당뇨 관리 여정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